바로 이 성문이 중기청동 시대 때 성문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나갔을 수 있는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아브라함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텔단 5번째 영상입니다. 그동안 4개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한 영상 한 영상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인데 성경의 땅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들입니다. 단석비가 발굴된 성문 밖 광장 오른편에서 이번 영상이 시작됩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문의 산당입니다. 성경에 이 이름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 구절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언급한 것인지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산당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산당들이 파괴되었는데 그중 성문의 산당도 파괴되었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문의 산당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궁금증은 텔단의 이스라엘 성문 앞에서 성문의 산당이 발굴되면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위치까지도 똑같습니다. 성문에서 나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성문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텔단에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고학 흔적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성문의 산당도 그중 하나입니다. 성문의 산당을 돌아 성문 밖 광장을 통과해 벗어나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성벽이 보입니다. 철기시대의 성벽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올린 성벽이 웅장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벽의 위용만으로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음을 추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성벽 높이를 짐작할 수 있도록 제가 성벽에 바짝 붙어서 서 보겠습니다. 제 키와 비교해보면 이 성벽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성벽을 지나 포장된 길을 약 150m 정도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물놀이가 허용된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 순례객들과 함께 텔단을 방문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이 물속에 발이라도 담그려고 노력했습니다. 헬몬산에서 직접 솟아난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실제로 너무 차가워서 오래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저 혼자 이곳을 독차지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텔단을 방문하실 때 하계절이라면 이곳 물놀이 장소에서 헐몬의 이슬의 시원함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장소에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성문을 다시 보면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각도이기에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을 지나가면서는 성문 가까이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전체 구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문과 성벽을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의 산당 오른쪽으로는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성벽도 보입니다. 살짝 왼쪽으로 휘어진 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약 100m 정도를 이동하면 가나안 성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중기청동기 시대의 성문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성문이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모퉁이를 돌면 갑자기 성문이 확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성문 앞에 서면 그 규모와 위용 그리고 보존 상태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흑벽돌로 된 성문이기에 비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막아줄 큰 덮개를 덮어서 보존하고 있기에 성문의 규모가 더 커 보입니다.
이 성문은 완벽한 성문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성문이라는 고고학적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텔 아시켈론에도 동시대 성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윗부분이 유실되어서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성문을 아브라함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중기 청동기 시대의 인물이기에 서로 동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기 위하여 단까지 온 후 다메섹 왼편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단을 지나갔을 텐데요. 바로 이 성문이 중기 청동 시대 때 성문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나갔을 수 있는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아브라함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텔단과 관련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세기 14장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가나안 땅에 있던 다섯 왕이 그돌라오메를 12년간 섬기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키자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북방의 네 왕국이 힘을 합쳐 이들 다섯 왕을 징벌하기 위해 멀리 원정 왔습니다. 이 전쟁이 시딤 골짜기, 즉 오늘날 사해 근처에서 벌어졌는데요. 이 전쟁에 휘말려 소알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람, 즉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롯을 되찾기 위해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서 단까지 쫓아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방의 네 왕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단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황과 아브라함의 동선을 짐작해 보면 아브라함이 다메섹 왼편, 즉 다메섹 북쪽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곳 단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단 바깥에서 진을 치고 수경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 성문을 통해 성 안에 들어가서 추격전에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다면 이 성문을 직접 통과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성문을 아브라함 성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기청동기 시대의 성문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세 번째 영상에서 텔단에 중기청동기 시대에 큰 토성이 건설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성문도 그때 같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성문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철기시대에는 이중성문 구조이면서 포각성문이라는 방어력이 더 뛰어난 성문 스타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문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중기청동기 시대의 성문을 토성 성벽으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토성 성벽의 규모가 처음부터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토성의 아랫부분의 폭이 60에서 70m 정도이고 외부 높이가 20m 정도이니 성문도 덮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덕분에 중기청동기 시대의 성문이 원형 그대로 성벽 속에 파묻혀 있어서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문도 아브람 비란 교수가 발굴했습니다. 성문 자체의 높이는 약 7m 정도이고 흙벽돌을 45겹으로 켜켜이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가운데에 흙벽돌을 3겹의 아치로 쌓아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3겹의 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일명 3아치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아브라함 성문과 토성 성벽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토성과 성문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노동력이 전부 어디에서 왔을까요? 텔단의 성읍 규모로 봐서는 성 주민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학자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이죠. 혹 해답이나 가능성 있는 학설이 나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성문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성문이 보이는 곳에서 왼쪽으로 돌면 쇠로 만들어진 회전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텔단 국립공원 바깥입니다. 한번 열고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일방통행 출구입니다. 이 문을 나오면 텔단 국립공원은 다 살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텔단에서 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키부츠 단이 있습니다. 이 키부츠 안에 베이트 우시슈킨이라는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헬몬산과 훌라골짜기 주변에 관한 자연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짧은 영화와 함께 텔단과 관련된 고고학 전시물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전시물을 잘 살펴보면 텔단을 역사 고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물 자체도 아주 특별합니다. 유명한 건축가인 레오폴드 크라카우어가 설계한 건물인데 작은 시냇물 옆에 위치하면서 건물 가운데 있는 아치를 통해 헬몬산을 조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텔단을 방문하셨다면 베이트 우시슈킨 박물관도 함께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친 텔단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텔단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방송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10월 29일 오후 10시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일주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되더라도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답사 장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